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최근 고시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이메일로도 문의가 와요. 여기 고시원 창업하고 싶은데 괜찮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고시원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얘기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때가 신촌 쪽에 나가서 고시원이나 다가구 보고 나서 정리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고시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고시원으로 가서 고시원 가격도 올랐고 예전에 비해서 회전율도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뭔가 수요가 몰리는 시장은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된다는 건 알 수가 없고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 빌라 시장 있죠. 빌라나 이런 연립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갑자기 그 임대 사업 잘 된다는 뉴스 나올 거예요. 원래 그래요, 한국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빌라 시장 지금 이제 아작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쭉쭉쭉 가다가 수요가 회복을 하게 되면 공급이랑 안 맞을 때가 와요. 그때 또 나와요. 아, 요새 빌라 월세 받는 거 괜찮다더라. 금리까지 내려가지면 더 나오겠죠. 이런 거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다만 이 고시원이나 원룸이나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참고로 이게 뭐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건 정말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제가 알고 있는 좀 유의하면 좋겠다? 이거는 만큼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당연히 또 비난이 들어올 텐데, 그거 저희 시청자분들만큼은 이건 꼭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거 몇 가지 정리하려고 영상을 킨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는 네이버에 고시원을 친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전혀 상관이 없고 내용도 몰라요. 고시원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시는 분, 부자가 되신 분, 훌륭하게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고자 함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타 채널 가서 원룸 다가구 이거 하지 마라. 힘들다. 얘기했다가 또 비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고시원도 이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요. 참고로 저는 원룸이나 아파트나 고시원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 요인이 몇 가지가 있겠죠. 제 노력이나 능력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의 흐름이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걸 알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쪽 사업 영역에 뛰어든 다음에 위험해 보이는 분들을 몇 분 만났었거든요. 여기 뛰어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만약에 이분이 우리 시청자였다면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흐름이에요. 무슨 흐름을 말씀드린 거냐면 나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인데 첫 번째 나의 흐름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와서 고시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원래 고정 수입 만들려고 임대사업 이런 쪽에 하고 싶어서 관심이 있었다.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냥 문제 없어요. 이건 제가 전혀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요새 고시원 얘기 많이 나오더라. 돈이 된다더라. 이건 노예요. 왜 그러냐? 고시원이 갑자기 돈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수요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래 수요가 많던 지역이다. 이거 오케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에서부터 눌려온 수요가 고시원을 채우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학생이 7, 80%여야 되는데 직장인이랑 학생이 50대 50으로 변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회전율도 빠르고 가격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서 뭐가 블로그나 컨텐츠에 많이 나와서 관심을 갑자기 가졌다? 전 일단 첫 번째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의 흐름이에요. 두 번째 시장 흐름은요. 여러분이 뭔가 물건을 보러 갈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망해가는 고시원이든 잘 되는 고시원이든. 근데 지금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한 10년치. 이건 여러분이 노력해야 알 수가 있는데 아파트처럼 되게 많은 게 아니니까 그 지역만 알아보면 되시잖아요. 10년 동안 이 지역의 고시원의 수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공급의 내역도 있어요. 최근에 고시원 공급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법이 많이 강화됐거든요. 이 흐름이 이 지역은 고시원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꾸준히 있는데 지금 더 는 거다. 이게 있고 수요가 별로 없어서 공실도 많고 막 고시원 날라간 데도 있고 업종 변경한 데도 있는데 요새 와서 갑자기 좀 잘 돼서 갑자기 방이 꽉 찼다. 이거를 봤을 때 후자 쪽이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최근 와서 왜 수요가 갑자기 변했는지. 그 요인이 혹시 추후에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은지. 이거를 체크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체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잘 되니까 빨리 고시원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월 1,000만 원씩 벌고 싶다. 일주일에 2, 3일 일하고 월 1,000씩 땡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월 1,000씩 땡기시는 분들은 본인이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시고 얼마나 실력이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시장의 흐름 두 개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노동이에요. 이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 예전에 저죠. 예전에 제가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야, 힘들어봤자. 집주인이 운영하는 건데 힘들어봤자 직장 생활만큼 힘들까라고 얘기하는데 더 힘들어요. 왜냐?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고시원이랑 이제 원룸은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그 안에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 꼭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만약에 사람이 비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막 누수가 나거나 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게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노동력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잘 되면 총무를 두거나 아니면 사람을 두잖아요. 근데 잘 안 되면 못 둔단 말이에요. 잘 못 두면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데 운영까지 안 되게 되면 이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완전 여기 눌리는 거예요. 업무에.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한테는 시간을 별로 안 쓰고 월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자영업이랑 똑같아요. 누군가는 자기를 갈아 넣어서 내 생계 겨우 유지해요. 누군가는 놀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품이 나뉘는데 이게 나뉘는 첫 번째 단계가 아까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떤 눈으로 이 고시원을 택했는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꾸준히 수요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불경기고 이 고시원을 가진 사람이 고금리에 눌려서 돈이 필요해서 지쳐가지고 그냥 금매로 털어요. 금매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잘 운영하는 분들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또는 여기 수요가 있는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못해가지고 빈 방이 많아요. 근데 이 지역엔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수리한 사람. 이분이 진짜 잘 됐어요. 놀라울 정도로. 왜냐하면 본인이 정확히 수요 파악을 한 거예요. 흐름을 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물건을 잡아서 수요를 늘린 거죠. 이게 정말 베스트 케이스인데 이런 거 없이 무작정 뛰어들게 되면은 내가 노동력을 풀로 이제 유입을 한 다음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프랜차이즈 같은 거, 뭐 특히 편의점, 지금은 좀 얘기가 덜한데 노예 계약 얘기 있잖아요. 딱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계속 싸우고 박 터지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흐름을 받는가. 두 번째는 각오가 어디까지 돼 있는가. 월스트 케이스 때는 그냥 나를 갈아 넣어야 돼요.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잘 되면은 다 잘 풀리죠. 첫 번째가 안 풀린 분들은 두 번째도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시면 한 달에 얼마 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잖아요. 근데 제 주변은 놀랍게도 한 달에 얼마 벌어서 부자가 된 분보다 한 달에 얼마가 나는 고시원을 만들어서 그걸 매각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많이 나왔어요. 또는 그걸 사업화해서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 주변엔 그래요. 물론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온다? 대단하죠. 그 노하우를 하나 더 만들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저는 꿀팁인 것 같아요. 자,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씩 들어온 고시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또 만들어요. 세 번째 또 만들어요. 이 논리대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논리대로면 이 사람은 한 달에 몇 억씩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이런 거를 실행하는 분이랑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1,000씩 들어오는 고시원 만들었죠?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첫 번째가 잘 된 요인을 내가 100% 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좀 좋은 철이었다던가. 그러니까 두 번째를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를 만들었더니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거를 좋은 가격에 팔아요. 두 번째 것도 좋은 가격에 팔아요. 노하우가 생겼죠. 그래서 컨설팅을 해요. 이걸 대신 만들어줘요. 아니면은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름까지 말을 못하겠는데 이런 고시원이 진짜 안 팔리거든요. 세 번째는 매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수강생한테 파는 사람이 있어요. 핫도그탕 파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하는 중개사 붙여가지고 절대 안 팔리는 매물을 팔아먹는 거예요. 파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택한 매물이다.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나 나온다. 수익률 잠깐 올려놓는 건 쉽지 않거든,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내가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게 이거 한 방이에요. 고시원 같은 거 한 방 잘못 손대면은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다 물리거든요. 그럼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이거예요. 분명히 고정수익. 내가 은퇴 후에 고시원을 통해서 한 달에 500, 한 달에 1000씩 나오겠다. 저 사람처럼 고시원 사업으로 나도 부자가 되겠다. 그런데 고시원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알아보면은 그 고시원을 잘 매각했거나 잘 매각했다는 건 고시원을 잘 꾸몄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에요. 또는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능력이에요. 몇 명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월 수입이 잘 나오는 고시원을 여러 개 만들려고 하면은 중간에 실패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중간에 삐끗삐끗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는 게 내가 고시원을 만들 때는 엑시트를 생각을 해요. 근데 1, 2, 3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잘 샀어요. 아니면 내가 뭐 정말 지금 잠깐 잘 되는 게 아니라 괜찮은 걸 잡았어요. 그럼 나중에 운영이 잘 되겠죠. 그럼 나도 편하겠죠. 보세요. 좋은 물건이에요. 운영도 편해요. 수익률도 좋아요. 파시겠어요? 안 팔걸요, 여러분?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팔라는 분들은 왜 팔겠어요? 이게 아니니까 판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한 매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가 창업하면 100% 자신감이 있으면은 10호점, 100호점, 1000호점 오픈을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중간부터 진로를 바꾸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고시원이랑 이쪽 주거 임대 사업으로 부자 되신 분들은 거의 매매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접근할 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사서 요렇게 고쳐서 요렇게 세팅해서 몇 년 운영하고 팔아먹는다. 이게 진짜 딱 짜여져 있는데 그게 좀 틈이 있어서 그렇지 실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순진한 마음으로 한 달에 얼마 번데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안 좋고 내가 어떻게 운영해서 얼마까지 가져가서 어떻게 매도까지 한다. 고시원 평생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진입할 때부터 매도 계획까지 안 되더라도 매도 계획까지 있냐 없냐가 고시원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준인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흐름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왜 관심을 가졌는가. 그리고 시장에서 고시원 이 수요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지역인지 요새 갑자기 잘 되는 건지 첫 번째로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갈아 넣어서 여기 완전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잘못되면. 그냥 잘 될 것만 생각하면 시스템 돌리지 뭐 일주일에 2번 나가지 뭐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답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돼서 나를 갈아 넣어야 되는데 못 갈아 넣겠다? 그럼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매도 안 돼요, 그거. 누가 그걸 사요? 세 번째는 월세 받는 생각만 제발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처럼 부자 된 사람 알아보니까 월세 잘 나오는 남이 다 부러워하는 상품 만들어서 매도하더라. 그럼 솔직히 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접근할 때 매도까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월세 들어오는 거 말고. 쉽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놨어요. 이거 물건 어때요? 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오고요. 저 여기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면 뭘 보시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수익률이랑 한 달에 내가 얼마가 들어온다를 보시는 건데 매도까지 생각해봐요. 내가 매도까지 생각하면 남겨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정말 저 매출이 지금 계속 있었던 건가? 최근에 뭘 바꾼 게 아닌가? 투자는 얼마나 했지? 저 사람은 얼마에 샀지? 왜 이런 세팅이 됐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팔라고 하지? 이렇게 관리도 편한데 왜 팔라고 하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매도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일주일에 3번? 꿀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짜 있어요. 이건 피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월세 1000만 원의 함정이에요. 이런 함정, 한 달에 얼마 나와요? 한 달에 얼마 이상 벌어 가실 거예요. 이거 뭐 관리인 두면 돼요. 월세 놓으시면 돼요. 이런 유혹 때문에 상가, 고시원, 원룸 이런 임대용 주거 상품에 잘못 물려서 몇 년 동안 돈도 못 찾고 수억 원씩 날린 분이 여태까지 제가 만난 분들만 해도 손가락으로 다 못 세는데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 이렇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고시원 여러분 좋은 상품이에요. 부자 나올 거고 여러분도 노력하면 충분히 새로운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사람처럼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무조건 믿기보다는 의심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물건을 직접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